그럼 다시 9일차 맨 첫 번 폴더에서 01번 파일 열겠습니다. 여시고 F9번이나 뷰 컨트롤 하시면 되세요? 다행이네. 그래서 한쪽은 2D, 한쪽은 3D. 여기 2D, 3D 잘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 홈 탭에 프라이머리에 EQ 들어가 있습니다. 홈 탭에. 요거 아마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요거를 활성화 시키시면 요게 뜰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여기 다 뜨시나요? 예. 그러면 요 위치는 2시 방향에 가시면 이렇게 기존 송토 구간에 박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여기 놓을게요. 2D에서도 이렇게 탑뷰로 놓으시고 여기서 선형 계획을 간단하게 직선만 긋고 종단 잡으시고 그 선형에다가 박스 템플릿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스 적용하고 그리고 날개 벡터 적용하고 모델링 3D 모델링이 아니고 템플릿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지 가운데에 저희가 선형 계획을 할게요. 먼저 피처 데피니션 얼라인먼트에서 뭐 로드나 이런 거 확장하시고 지오메트리 베이스라인 액티브 하시고 그다음 체인도 이렇게 활성화하시고 지오메트리 호리존탈의 라인으로 요 가운데쯤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대략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지나가게. 그리고 쭉 뺄게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 시종성 상관없고 위치도 좀 서로 안 맞아도 되고 당연히 3D에서는 안 보입니다. 예, Z값이 없어서 되셨으면 선택하시고 종단 들어갈게요. 스케일이 좀 너무 버티컬 호리존털이 안 맞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보면 계산기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런 거 누르시면 이렇게 PP로 됩니다.
다음은 버티칼에서 라인 선택하시고, 버티칼의 라인입니다. 그냥 라인. 여기 G형의 레벨 구간이 있어요. 레벨 구간. 그 시점으로 해서 종점까지 레벨 구간에 하면 이렇게 일단 기준으로 종단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당겨서 선택하시고 그걸 쭉 당기면 화살표를 당기면 쭉 그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져요. 나란하게. 이렇게 그대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종단 선택하면 중간에 그 연장, 종단 선형의 연장하고 밑에 슬로프가 나옵니다. 연장 있고 슬로프가 있는데 요거를 지금 뭐 마이너스 한 0.5 정도로 바꾸면 시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5%로 돼요. 선택하시고 액티브 하시고 액티브 됐으면 꺼주시고 F12번 한번 눌러볼게요. 12번. 쭉 내리시면 영국 커먼이 있습니다. 커먼. 그 밑에 커먼 밑에 003번 박스 컬버트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씩 선택을 해보시면 뭐 요 사이즈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구나 이렇게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 3.0짜리 그 다음 3.5바이 그 다음에 세 번째 4.5짜리가 있는데 요거는 키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드로우 해보면 이렇게 톱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클로즈 하시고 이 성분을 한번 볼게요. 요 톱하기 라인 맨 왼쪽에 요 사면 이거 선택해 보시면 요건 엔드 컨디션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엔드 컨디션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것도 엔드 컨디션으로 그린 거예요. 지형을 따라간다 하면 무조건 엔드 컨디션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맨 밑에 요 수평한 라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요건 엔드 컨디션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요거는 항상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테스트 해보면 엔드 컨디션 사면이 있을 때만 이게 그려져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그려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사면이 생기면 밑에 접한에 그 톱하기 바닥도 그려져요. 엔드 컨디션이 아닌데. 그래서 다시 요 수평한 객체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요게 있습니다. 페런츠 컴포넌트. 얘를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네 부모가 누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시고 요거에 요점을 선택하시고 따라갈 객체를 찍으시면 돼요. 사면을 찍으시면 되겠죠. 사면이 생길 때 생기는 거니까 안 생기면 안 생기고 요 객체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게.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요걸 적용을 하겠습니다.
모델 디테일링에서 드로잉 프로덕션에서 체인을 생성할게요. 엘리먼트 애노테이션, 드로잉 프로덕션, 엘리먼트 애노테이션 확장하시고 애노테이트 엘리먼트 객체 선택하시고 오른쪽 이렇게 됐습니다. 선형 2D에서 선택하시고 그러면 다 뜰 겁니다. 컨텍스트 메뉴에 코리도가 뜰 거예요. 크리에이트 코리도. 코리도 선택하시고 종단은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피처 네임은 요 선형 0입니다. 선형 0은 항상 이 지오메탈이 BL 이렇게 뜨는데 요게 우리가 피처 데피니션 지오메탈의 베이스라인 그걸 설정해 놔서 그래요. 뭐 지오메탈이 뭐 템프로 했다 그러면 지오메탈이 템프 라인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요게 본선 아니면 뭐 부채도로 박스 라인이면 이름 주시면 나중에 코리도 이름도 다 따라가요. 그 트리 구조로 다 연결돼서 따라갑니다. 오케이 하시고 템플릿 핸들 생깁니다. 여기서 Alt 아래키 누르시고 그 박스 찾아가시면 돼요. 4.5 by 4.5 박스 컨버트에 세 번째 4.5 by 4.5 적용할게요. 오케이 하시고 여기서는 시점이 아니고 중간에 적당한 지점에 뭐 도로폭보다 약간 위에 있는 도로폭이죠. 위에 있는 도로폭보다 약간 더 나가게 그래서 시종점 적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박스가 됐을 겁니다. 근데 여기 시점, 종점을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템플릿 요 핸들 선택하시면 요 화살표가 있어요. 이렇게 끌으시면 돼요. 화살표. 자꾸 끌으시면 되고 정체인이나 뭐 특별한 스테이션에 맞추겠다. 그 스테이션 선택하시고 적용하면 됩니다. 템플릿도 하나의 객체예요. 객체. 늘었다 줄였다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코리도에서 다이내믹 섹션이 있습니다. 맨 끝에 리뷰에 가시면 코리도에 다이나믹 섹션이 있어요. 다이나믹 섹션 선택하시고 로케이트 코리도 오버 얼라인먼트 나옵니다. 그 선형 선택이나 코리도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횡단 보여지는 건 똑같은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일단 보기만 할게요. 저는 여기서 선형을 선택해 볼게요. 선형 선택하면 레프트 옵셋이 나옵니다. 레프트 옵셋은 왼쪽 그려질 폭이에요. 레프트 옵셋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트 옵셋 나오고 횡단 집안이 보여질 폭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은 어디서부터 보여지겠냐 끊겠냐 하고 간격은 20m 간격 그 다음에 섹션 좀 찌그러져 딱 거기가 맞아서 그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단이. 근데 선형을 선택하면 선형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집안은 어디서부터 어디 나오고 체인 간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여기에 있는 물량 자체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냥 도면만 이렇게 보여줘요. 도면만. 딱 정체인에 걸리니까 깨지네. 예, 이렇게 도면만 보여지는데 선형을 선택하지 말고 다이나믹 섹션에서 코리더를 선택을 할게요. 제가 요거를 왜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냐. 어떤 분은 물량이 안 나온다고 계속 여기서 다이나믹 섹션 선택했는데 물량이 안 보여진다고 그래서 선형을 선택하면 이걸 왜 구분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물량이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다이나믹 섹션 선택하시고 로케이트 코리도 하시고 뷰 여시고 거기에 찍을게요. 그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가 자동으로 시점으로 가요. 이렇게. 이 템플릿 있는 시점이 60, 저는 60으로 딱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왼쪽에 뷰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여기 횡단 창에서 뷰 프로퍼티 요거 체크할게요. 맨 처음에 세 번째 센터 온 커런트 옵셋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체크박스가 있는데 요 두 개 다 체크할게요.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에서 세 번째 체크한 건 우리가 센터를 고정하겠다는 겁니다. 딱 설정해 놓고 집안이 무한대로 나와 있으니까 횡단을 확장해서 센터를 고정하겠다는 거고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체크한 건 절토, 성토 그래픽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느 부분은 성토고 어느 부분은 절토고 여기 그래픽 있죠? 디스플레이 코드 앤 필 그래픽 보여주겠다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 값도 보여주겠다는 거야. 물량도.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서 커서 움직이면 이렇게 뭐 톱하기까지만 보여집니다. 톱하기까지밖에 없으니까 토공이. 안 되세요? 혹시 온라인만 하신 거 같아요? 날개벽 설치를 위해서 요 시점 쪽에 라인 하나 긋고 여기에 스큐 45대는 가상의 선형을 좀 잡을게요. 선형이 아니고 라인 가이드라인 그리겠습니다. 드로잉에 가시면 드로잉에 플레이스먼트에 이렇게 산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뭐 플레이스 멀티 라인인데 그거 확장하시면 맨 밑에 컨스트럭트 라인 앤 액티브 앵글이 있어요. 이것도 유용한 기능입니다. 드로잉 할 때. 선택하시면 이 창이 떠요. 지금 그린 요 라인에서 45대 있는 라인을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45도. 메소드는 투 포인트냐 프롬 포인트냐. 프롬 포인트로 해서 45도로 하고 랭스는 한 7m 줄게요. 7m. 그리고 에큐드로를 뭐 인터섹션으로 하시고 여기 확장하시면 여기 박스 라인이 있는데
여기 왼쪽에도 라인이 4개가 있고 오른쪽에도 라인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 아마 요 라인이 아마 날개벽에 설치되는 기준 라인입니다. 요 기준 라인을 잡아야 되거든요. 요 라인. 요게 날개벽에 설치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라인을 잡아낼 거예요. 네. 요 라인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여기가 센터고요. 뭐든 일단 선택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45도로 이렇게 라인이 그려집니다.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그려지고 반대도 프롬 포인트 이번에는 각도가 135도겠죠? 45도, 90도, 135도 하시고 똑같이 여기서 프롬 포인트 인터섹션 방향 선택하면 스퀘어가 45도 7m 이렇게 라인이 그어졌습니다. 좀 3D에서 확인이 애매하다라고 하시면 라인 지형 선택하시고 터레인 선택하시고 터레인에서 다 끌게요. 트라이앵글 지형 선택하시고 프라퍼티에서 오버라이드 심볼로지를 예스로 놓으시면 이게 활성화되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라퍼티에서 오버라이드 심볼로지 예스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이걸 오프로 하시면 지형이 꺼지겠죠? 그냥 언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프로 바뀝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디스플레이 스타일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확장하셔서 일러스트레이션에 이거너 라이팅입니다. 이게 가장 구분하기 쉬운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개벽이 설치되는 그 템플릿 포인트가 여기에요, 여기. F12번 누르셔서 영 9번의 커먼에 가시면 확장하시면 004 월이 있습니다. 월 확장하시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가시면 윙월이 있습니다. 맨 밑에 거 윙월 2 한번 클릭해 볼게요. 윙월 2. 이렇게 날개벽이 있는데 단면입니다. 단면. 이 단면이 있는데 테스트 해 보시면 요거는 뭐 수로박스 같은 경우에 예, 상단도 뭐 쌓기나 절취가 되고 하단도 톱하기 될 수 있는 그런 지형에 설치될 수 있는 거예요. 드로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스큐 집안 주시고 예,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위에 있는 걸로 설치를 할게요. 상단은 사면이 없고 하단 터프하게만 있는 요 날개벽입니다. 테스트 해볼게요. 터프하게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센터 라인이 있는데 센터 라인에서 맨 위에 있는 그 하이트라고 되어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하이트. 더블 클릭해 보실게요. 요 점이 있는데 나중에 날개벽 높이가 시점 종점 틀리잖아요. 여기에 레이블을 설정을 할 겁니다. 레이블을 설정할 거고 요 앞에도 레이블 여기는 레이블이 되어 있네요. 레이블 설정할 거고 포인트는 요 센터 라인입니다. 요 센터 라인의 요 점이 요리 갈 거예요. 요 점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일을 다시 2번 화일 한번 열을게요. 2번 화일. 9일차에 2번 화일. 그래서 F9번이나 이렇게 2D, 3D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 3D에서 이 객체 선택해 보시면, 그죠? 그 CL 붙는 그 포인트에 이렇게 접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단 잡을 때 이 가이드 선택하시고 종단에서 그 라인으로 하시면 돼요. 그 종단 높이를. 종단 높이는 지오메타리에서 요 버티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칼에 이게 교차로 가각처럼 생긴 거. 요거 확장하시면 이게 있어요. 프로파일 바이 콘스턴트 엘리베이션. 이렇게 일정하게 가게 하겠다. 요거 선택하시면 종단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객체 선택하시고 객체 선택했으면 리셋 하시고 여기 숫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스큐나 뭐 슬로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컨스탄트하게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은 겁니다. 그 종단은.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왼쪽부터 적용을 할게요. 날개벽을. 이 왼쪽에 이 라인은 지오메트리 라인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3D 라인으로 그린 거잖아요. 아까. 객체는 3D 라인인데 종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컨텍스트 메뉴에서 이 가운데 리니어 템플릿이 있습니다. 리니어 템플릿. 선택하시고 리니어 템플릿 적용하시고 다시 Alt 아래키 누르시고 그 윙월 찾아갈게요.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윙월 언더바 01 OK 하시고 마우스 왼쪽 누르시고 시점 아래 하시고 종점은 반대편 7m 이렇게 나올 겁니다. 7m. 그 다음에 선형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입니다. 이렇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위쪽으로 갈게요. 위쪽으로 가고 방향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찍으시면 됩니다. 3D에서 보시면 이렇게 설치가 됐을 거예요.
예. 이렇게 기본 템플릿으로만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설치가 됐다라고 하시면 이 프로퍼티 창 여시고요. 이 코리도 자체를 선택을 하면 이 프로퍼티 창에 여기 뜹니다. 이렇게 리플렉트 아니면 미러. 그래서 방향 모르겠다. 그냥 적용하시고 여기서 방향 바꾸시면 돼요. 템플릿 선택하지 마시고 이 코리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떠요. 이 분홍색 점선이 템플릿 핸들이고요. 이렇게 노란색 삐쭉삐쭉 나온 게 코리도 핸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날개벽이 템플릿으로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날개벽 높이 시종점이 틀리잖아요. 시점은 2m고 종점은 5.1m예요. 제가 재보니까. 그럼 템플릿 선택하시고 날개벽 템플릿 선택하시고 템플릿 에디트 들어갈게요. 템플릿 선택하시고 템플릿 에디트. 그럼 CL 밑에 CL을 기준으로 요 하이트 더블 클릭해 보시면 우리가 하이트에 대한 레이블을 설정을 해서 그걸 변수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요거 레이블이 없어요. 레이블이. 컨스트레인 조건 2에 가시면 버티칼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티칼을 조절할 거잖아요. 버티칼에 레이블에 하이트로 놓을게요. 하이트 뭐 월 하시면 되겠죠. 그럼 레이블에 하이트 월이 두 번째 컨스트레인 버티칼에 적용이 됐습니다. 어플라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어플라이 하고 나와야 돼요. 클로즈 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어플라이 하시고 클로즈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 확대하셔서 4번 누르시면 여기는 레이블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블 호리존탈 이 폭을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니까 호리존탈에 앞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 11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도 요 호리존탈이 레이블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병 높이에 따라서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뭐 다른 것도 하겠다, 요 키도 하겠다, 다 해놓으시면 돼요. 다 기준에 맞게. 그래서 OK 하겠습니다. 그럼 레이블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기준에 맞게. 그럼 코리도에 가시면 모르겠다 싶으면 요 우물통 같이 생긴 거 선택하시면 돼요. 코리도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코리도 선택하시고 이 창이 나옵니다. 그럼 선택해 보시면 파라메트릭 컨스트레인 나오고 포인트 컨트롤 나오고 레퍼런스 나오고 클리핑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템플릿은 만들었는데 여기 템플릿 안 뜨잖아요. 그죠? 템플릿 드랍이 안 뜹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해서 지금 선택한 건 코리도가 아니에요. 리니어 템플릿입니다. 네, 리니어 템플릿. 그래서 코리도가 안 뜨는. 대신 이 창은 뜨는데 템플릿에 대한 정보는 안 떠요. 그래서 템플릿하고 리니어 템플릿으로 만든 코리도하고 우리가 코리도를 적용해서 만든 코리도하고는 엄격하게 좀 틀립니다. 나중에 수량 낼 때도 좀 틀리고
이렇게 모델링 관리할 때도 좀 틀려요. 그래서 리니어 템플릿으로 만든 코리더는 이런 정보도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 파라메트릭 컨스트레인이겠죠? 그 레이블을 관리하는 거니까 파라메트릭 컨스트레인 선택하시고 여기 뉴가 있습니다. 뉴 하시고 시점은 당연히 0부터 종점은 7번까지 7m까지. 그럼 그 다음에 레이블은 먼저 높이부터 할게요. 아까 하이트 월이었죠? 하이트 월. 네, 저는 하이트 월이었습니다. 하이트 월 선택하시고 클릭하시고 시점은 2m입니다. 2m. 종점은 5.1m예요. 5.1m. 어이구.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시나요? 아, 그러면 그 템플릿이 잘못되어 있나 보네. 오른쪽? 아, 요게 들어가 있는가 보다. 근데 요게 상관은 없을 텐데. 아, 요게 죄송합니다. 요게 이 3번 하이트 옆에 있는 요 3번에 컨스트레인 조건이 밑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요 하이트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 잘 됐네. 뭐 이참에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거죠. 요 하이트 오른쪽에 있는 2번이네. 요 2번 더블 클릭해 보시면 2번의 컨스트레인 조건이 밑에 3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트가 올라가면 얘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트레인 조건을 요거 선택하시고 하이트로 바꾸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선택하고 요걸 하이트로 바꾸면 됩니다. 해볼게요. 요거 선택하시고 하이트로 바꾸고 버티칼도 요 점 선택하시고 하이트로 바꾸고 그러면 첫 번째 컨스트레인 조건이 슬로프로 되어 있는데 슬로프보다는 호리존탈이 더 낫잖아요. 그죠? 호리존탈로 하시고 0.3으로 된 호리존탈은 일단 적용할게요. 안 되네. 그러면 얘도 아마 하이트를 한번 볼게요. 하이트. 아하, 이것도 하이트도 잘못되어 있네. 하이트 더블 클릭하시면 얘도 컨스트레인 조건 2가 2번으로 돼 있어요. CL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래서 컨스트레인 조건 버티칼을 선택하시고 CL로 할게요. CL. 왜 이렇게 바뀌었지? 네. 적용하시고 아까는 중복되니까 그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서로 물고 있으니까. 적용하시고 그다음에 포인트를 바꿀게요. 바꿀 때는 이걸로 바꾸시면 편해요. 이걸로. 요거 찍으시고 뭘로 바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에러 났기 때문에 컨스트레인 조건이 이제 없어졌어요. 확장하시고 호리존탈하고 버티칼로 놓으시고 페런츠는 둘 다 하이트로 하겠습니다. 하이트로. 하이트. 이렇게 하이트. 이참에 해보시는 거지 뭐.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이트를 이렇게 찍고, 하이트를 한번 찍고 오른쪽 누르셔서 테스트 포인트 컨트롤 해볼게요. 버티칼. 같이 올라가죠. 이렇게. 네. 그죠?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바닥 4번 잡고 테스트 포인트 컨트롤 호리존탈로 해볼게요. 같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잡고 테스트 포인트 컨트롤 호리존탈에서 이렇게 일단 되네요. 오케이 할게요. 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바뀌시나요? 안 바뀌시나요? 아, 순간 당황스러웠는데 해결이 되네. 그 다음에 접판도 바꿔볼게요. 접판. 코리도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코리도 선택하시고 파라메트릭 컨스트레인이겠죠? 선택하시고 애드 뉴 하시면 됩니다. 애드 뉴 하시고 시점에서 종점 스테이션 적용하시고 레이블은 그거 확장하시면 돼요. 확장하시면 앞에 있는 게 아웃사이드죠? 아웃사이드 선택하시고 플로우 위드 아웃사이드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누르시고 시점은 1m로 할게요. 1m. 종점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네, 클로즈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반대편도 한번 해보실게요. 반대편도. 네. 아마 템플릿이 에디트에서 아까 수정했잖아요. 원 템플릿은 아마 수정하기 전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템플릿도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이 템플릿 카피를 하시든지. 템플릿 카피가 안 되겠구나. 템플릿 카피는 안 되겠네. 예, 이렇게 뭐 3번 파일 열면 제가 최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뭐 예, 3번 파일 열면 이런 형태로 보여주실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아까 그 한 내용하고 터프하기 라인은 기존에 요 지형이 액티브가 되어 있으면 요 터프하기 라인이 보여져요. 근데 터프하기 라인이 박스 본체 터프하기 라인도 있고 여기 날개벽에 터프하기 라인도 있는데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코리도 클리핑을 하시든지 예, 나중에 별도로 뭐 중복되는 부분 또 익셉션 하는 그 기능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를 드릴게요. 그리고 스큐가 먹었다 종점분을 스큐가 먹었으면 이 부분도 원래 템플릿은 직입니다. 직에서 직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도 그거예요. 코리도 클리핑. 코리도 클리핑으로 한 겁니다. 이 라인 이렇게 스큐 그려서 페암 라인. 그래서 클리핑하면 저런 형태로 나옵니다. 저 끝에다가 날개벽 그냥 설치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템플릿을 할 수 있다를 보여드린 거고, 실제 모델링, 3D 모델링으로 하시는 게 모델 관리는 편할 수도 있어요. 물량이야 힘들겠지만, 아직은 뭐 빔에서 물량 디테일하게 구해라 이런 단계는 아닌데, 그냥 모델링만 보여주겠다라고 그러면 그냥 숙달되시면 3D 모델링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그 공벽 사이에 저 판은 그냥 서피스 만들어서 뜯겨주는 거. 아, 요거요? 아, 요거. 그럼 제가 삭제해 볼게요. 제가 삭제하고. 요건 캐드입니다. 예. 요 끝에 라인을 스마트 라인으로 이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마트 라인에서 그냥 따라간 겁니다. 실제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면에도 각 라인 이렇게. 이거 도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 판인데 예, 이렇게 돼 있죠. 그 위에다 만든 판인데 예, 저쪽이 그래서 요거를 모델링해서 익스트루드 하시면 되죠. 요거를. 예, 익스트루드 하면 됩니다. 근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스페이스바에서 요 팔레트 같은 게 있어요. 팔레트 선택하시고 스포이드 있습니다. 예, 요 스포이드로 요 객체를 적용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저도 수량 물량으로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요거는 3D 객체라서 템플릿이나 이런 데서는 안 나오고요. 별도 프로퍼티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건 그냥 3D 객체예요. 그래서 프로퍼티에 가면 여기서 확인하셔야 돼요. 수량 볼때 그게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추가를 해야 된다고 예, 컴포트상에서 안 나오는 예.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저는 안 해봐서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볼게요.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일단 이렇게 하고 9일차에 2번 폴더 가실게요. 2번 폴더. 2번 폴더에 첫 번째 파일 열겠습니다. 이 전전 시간에 분리차로 소개를 드렸을 거예요. 분리차로. 분리차를 한 번에 설치했습니다. 분리차로가 아마 이걸 설치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근데 이거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분리차랑 우리가 선역이 두 개인데 하나의 코리도 가지고 양쪽에 다 적용하는 거라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건 좀 있어요. 다른 쪽, 이거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쪽은 아무것도 없는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물량 차이는 없어요. 물량 차이는 어차피 한쪽에서 다 구하는 거라 상관은 없는데 뭐 나중에 가다가 끊기는 그런 약간의 뭐 혼란스러운 게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꺼번에 적용하지 않고 따로따로 설치하는 방법이 003 익스프레스웨이에 003으로 갈게요. 익스프레스웨이 003 디바이드 로드에 원웨이가 있습니다.
원웨이로 가시면 밑에서 위에서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위에서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0이 다섯 번째 원웨이 투레인 라이트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에서. 이거 확대를 해보시면 오른쪽이죠. 분리 오른쪽이고 왼쪽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건 오목 구간이었어요. 오목 구간. 근데 이제 볼록 구간으로 해봤습니다. 어차피 절토부는 뭐 볼록으로 가야 되니까 맨 밑에 있는 요 객체 선택을 해보시면 엔드 컨디션으로 그린 건 아니에요. 그냥 컴포넌트로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 보시면 요거는 엔드 컨디션이에요. 세 번째 라인도 밑에서 세 번째 라인도 이것도 엔드 컨디션입니다. 네 번째도 엔드 컨디션이에요. 맨 밑에 것만 빼고 나머지 2, 3, 4번에 사면은 다 엔드 컨디션으로 그린 겁니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액티브로 놓으시고 요거 액티브입니다. 요거 액티브로 놓으시고 드로우 해볼게요. 드로우. 딱 드로우 하면 맨 위에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볼록 녹지대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 사면을 좀 올려볼게요. 올려보시면 이렇게 사면이 생길 때 거기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한 개를 넘으면 또 생겨요. 그 다음에 사면이. 그래서 이 한 개를 넘으면 또 생깁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쓰겠다. 나중에 편집하시면 돼요. 클로즈 하시고 여기서 왼쪽에 맨 왼쪽에 초록색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맨 왼쪽에 초록색 점. 초록색은 컨스트레인이 안 된 거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예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누르시고 테스트 포인트 컨트롤 호리존탈 올로 해볼게요. 테스트 올. 선택하시고 테스트 포인트 컨트롤 테스트 올. 테스트 올이 안 되나? 안 되네. 안 되세요? 여러분들도? 어떨까? 이게 관결이 돼 있나? 점이 다 4개가 묶여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위에 거 한번 볼게요. 위에 거. 위에서 네 번째 바로 위에 있는 거. 여기서 똑같은 템플릿인데 맨 왼쪽에 있는 점 선택하시고 테스트 포인트 컨트롤 해볼게요. 테스트 올. 이렇게. 요건 점이 하나로 아마 머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폭이 움직이는 게 왼쪽에 분리차로가 변하잖아요. 베리어블 하잖아요. 그거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포인트가 왼쪽에 있는 도로의 오른쪽 기럽개로 붙을 겁니다. 그죠? 왼쪽 차로의 오른쪽 사면 끝으로 붙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제대로 붙는 건지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면에 뭔가 서단도 주고 싶다. 아니면 뭐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더 높이 올라갈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더 그리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더. 얼마든지 여기서 사면의 변수를 더 주시면 됩니다. 소단도 넣으시고. 테스트 해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가죠? 사면이 요 사이에 있으면 요게 적용이 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 있는데 요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템플릿이 있습니다. 맨 끝에 뭐 이렇게 트레이닝이 있는데 그거 더블 클릭할게요. 여기에 그 녹지대 하나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녹지대 하나만. 먼저 오른쪽 선택하시고 요 세 번째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메인 언더바 트레이닝 있는 거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누르시고 여기에서 위에서 두 번째 컨스트레인으로 할게요. 컨스트레인 시점은 오른쪽 차로 외령 축구 끝에 요점 에서부터 이렇게 그려 나갈게요. 나가고 반대편도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으면 오른쪽 피니시. 요거는 컨스트레인으로 그린 거라서 이런 폐압 단면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객체를. 그럼 여기에 클로즈드 쉐이프가 있습니다. 요걸 해지를 할게요. 해지하시고 중간에 피처 데피니션이 있어요. 피처 데피니션을 확장하시면 메쉬에서 그레이딩이 있습니다. 메쉬에 그레이딩 뭐 이렇게 뭐 녹지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면이나. 여기서 피처를 적당하게 여기에 맞게 주면 여기서 콘크리트를 준다. 그거는 콘크리트 수량으로 들어가요. 그럼 보여지는 것도 콘크리트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레이딩 녹지대로 줬다. 그럼 나중에 사면 물량으로 들어가요. 보여지는 것도 이렇게 사면처럼 예, 잔디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미리 그렇게 피처 데피니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레이딩 확장하시고 뭐 거기에 뭐 그레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어플라이 하실게요. 이렇게 돼요. 가운데도 이렇게 라운딩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객체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그 창에서 탄젠트 랭스라고 있어요. 탄젠트 랭스. 이걸 선택하시고 여기 이름이 없어서 그런데 이 포인트에 이름을 주면 옆에 네임이 뜹니다. 이름 주시고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뭐 한 2m 이렇게 줄게요. 2m 주시고 밑에 있는 어플라이 누르시고 적용할게요. 밑에 있는 어플라이 누르시고 됐으면 맨 위에 있는 요 어플라이도 누르시고 한 번 했으면 되게 해야 되는데 두 번 누르게 돼요. 이렇게 되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맨 왼쪽에 있는 점 선택하시고 테스트 포인트 컨트롤 하시고 올 해볼게요. 올. 네.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같이 움직이지가 않죠. 왼쪽만 움직입니다. 왼쪽만. 이 가운데 있는 점이 이동하는 거에 항상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항상 요 점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요 점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컨스트레인 조건이 호리존탈하고 버티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서부터 그려 나왔기 때문에 아마 왼쪽 점에서 컨스트레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버티칼은 뭐 큰 지장이 없더라도 호리존탈에 호리존탈 컨스트레인 조건 2에 호리존탈이 있으면 클릭하셔야 됩니다. 저는 컨스트레인 조건 1에 호리존탈이 있습니다. 호리존탈에 요 밸류에 요 등호 표시가 있어요. 등호 표시 누를게요. 이제 수식이 나오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포인트가 항상 내가 선택한 점의 가운데로 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점이 그 밑에 있어요. 지금 요 설정 값은 호리존탈 디퍼런스로 놓으시고 그 밑에 요 점이 있습니다. 요 점. 첫 번째 점 잡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맨 처음에 이제 P 시작됐던 점 거기 잡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선택하시고 맨 왼쪽에 있는 점 선택하고 이 점의 중간이니까 멀티플라이어가 마이너스 0.5입니다. 마이너스 0.5 주시고 엔터 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적용할게요. 어플라이 반드시 누르시고 그 다음에 클로즈 할게요. 요 점이 요걸로 돼 있나? 잠시만요. 맨 왼쪽에 있는 점 이게 컨스트레인이 뭐가 있어서 그러네요. 컨스트레인. 맨 왼쪽에 있는 점이 컨스트레인이 없어야 돼요. 이게 고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죠? 이 점이 녹색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어야 다시 하시고 그러면 아마 아까 했던 그 가운데 있는 점 그게 또 컨스트레인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호리존탈로 놓으시고 그 점입니다. 그 점에 호리존탈에 요 등호 선택할게요. 아까 그 가운데 점 선택을 한 겁니다.
그 가운데 점이 하나는 컨스트레인이 버티컬로 되어 있고 하나는 호리존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할 때 항상 그 점이 가운데로 돼야 되기 때문에 호리존탈 선택하시고 그 밑에 등호로 들어갈게요. 호리존탈에 요거는 컨스트레인은 설정을 해 놓으셔야죠. 설정을 해 놓으시고 등호로 가시고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점을 오른쪽에 있는 점, 뒤에 있는 점을 맨 왼쪽 초록색 점,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곱하기 하고 엔터 치시고 어플라이 할게요. 이렇게 되시나요? 안 되시는 분? 제가 좀 중간에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초록색 점이 있어야 돼요. 초록색. 빨간색이면 그 가운데 있는 점하고 컨스트레인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맨 왼쪽 점은 해제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 네. 맨 왼쪽 점 초록색 점 잡고 테스트 올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녹지대가. 왜 녹지대를 더 높이고 싶어? 너무 낮아. 이렇게 하면 가운데 점 선택하시고 요 버티칼 올리시면 돼요. 버티칼. 네, 버티칼 올리면. 네.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근데 요거는 테스트 해보시면 왼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테스트 해보시면 항상 그려져요. 항상 엔드 컨디션이 아니라 항상 그려집니다. 근데 절토 높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녹지대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소단도 높으면 소단도 생기게 하고 싶고. 그럼 엔드 컨디션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누르시고 하나만 그려볼게요. 이번엔 엔드 컨디션으로 그렸습니다. 엔드 컨디션. 다시 같은 점 이렇게 해서 올릴게요. 그 다음에 반대는 다시 엔드 컨디션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릴게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들어가시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면이 더 높을 때도 다른 거 하고 싶다. 또 하시면 돼요. 더 높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더 높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면. 네. 근데 여기에 라운딩도 주고 싶다. 이렇게 끝에 지금 삐쪽하잖아요. 객체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아래 보면 여기 라운딩 랭스가 있어요. 뭐 1m나 0.5 주시면 이렇게 라운딩이 됩니다.
요것도 점을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 안 되겠죠? 점이 되네 요거는. 예. 이게 움직여도 가운데 점은 그대로 고정이 돼 있어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밑에 있는 점 더블 클릭하시고 호리존탈에서 등호 선택하시고 1, 2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1 여기 2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엔터 치시고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다시 위도 더블 클릭하고 요 등호에서 호리존탈이 있는 요 등호입니다. 호리존탈이 버티칼에 하시면 버티칼이 중간으로 되겠죠. 버티칼은 안 해봤는데 호리존탈 등호 여기서도 그 사이에 있는 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앞뒤에 있는 점 마이너스 0.5 그럼 적용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 분리차로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그 녹지대도 이렇게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제가 라운딩 하나만 줬는데 거기 하나만 이렇게 라운딩이 줬죠. 여기가 라운딩이 줬어요. 네, 이렇게 해서 녹지대 설정하시면 돼요. 소단 주려면 소단 주셔도 돼요. 그래서 사면 높이에 따라서 녹지대 설정을 하겠다. 계속 이렇게 굴려러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1순위, 어떤 걸 2순위, 우선순위를 주겠다, 프라이어리티를 주겠다라고 그러면 이 객체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요. 요건 1번, 그 다음 객체는 3번, 예. 이렇게 되면 우선순위로 바뀝니다. 1순위 딱 됐는데 1순위 적용 조건이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프라이어리티로 가요. 그 다음 프라이어리티가 딱 적용이 되는데 그 프라이어리티 적용 조건이 아니야. 그럼 그 다음 순으로 가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또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맨 위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왼쪽이고요. 그죠? 왼쪽. 맨 첫 번째 오른쪽 확대해 보시면 여기 포인트 분리 레프트가 있어요. 요 점에 붙는 겁니다. 그 녹지대 끝이. 그죠? 요 점에 붙는 거예요. 요 점에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피처. 이 포인트에 대한 피처가 있어요. 이 포인트가 쭉 가면 그게 라인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라인에 대한 피처입니다. 그 라인에 대한 피처. 감이 오시죠? 포인트가 쭉 따라가면 거기에 라인이 생기는데 그 피처에 이쪽에서 넘어오는 사면이 일리 들어가는 겁니다. 피처를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코리도 오브젝트에서. 그리고 두 번째 템플릿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는 다 찍어놨습니다. 아예 요것만 제가 해놨는데 맨 왼쪽에 있는 점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는 당연히 초록색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피처가 이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이름만 준 거예요. 큰 의미는. 이것도 좀 테스트 해보면 똑같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게 그 대산당진 간 그 노선에 반영되는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여기 천일에 계신 분이 계신데 거기에 그 횡단면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성토부에도 요 L2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성토부에도. 절토부에도 요거, 성토부에도 요거.
예. 그래서 다행이에요. 예, 절도 볼 때 안 바뀌고 성토 볼 때 안 바뀌고 이게 계속 들어가서 아마 구멍 나는 게 없을 겁니다. 엊그제는 성토 볼 땐 다이크, 절도 볼 땐 뭐 A령 축구였잖아요. 그래서 그 절선 경계 사이에 이렇게 갭이 생겼는데 이게 쭉 들어가니까 아마 그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 따로 분리차를 적용을 할게요. 쭉 여기서 코리도가 같이 오는 겁니다. 코리도가 같이 와서 이 터널 사이에만 지금 템플릿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뉴 코리도가 아닙니다. 뉴 코리도가 아니고 뉴 템플릿 드랍 하시면 돼요. 새로운 템플릿을 넣는 겁니다. 코리도는 생성이 돼 있어요. 뉴 템플릿 드랍 선택하시고 오른쪽 상행선부터 코리도 선택하시고 그 직전에 있는 코리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Alt 아래키 익스프레스 웨이 확장하시고 디바이드 로드 확장하시고 001에서 위에서 두 번째죠. 위에서 두 번째. 디바이드 로드에 원웨이 확장하시면 두 번째입니다. 원웨이. 오케이 할게요. 마우스 왼쪽 누르시고 그 시점에 딱 맞추시면 됩니다. 그 선형. 체인이 있는 그 선형이 있습니다. 종점은 터널 갱구 앞까지. 간격은 5m로 주실게요. 아마 3D에서 확인해 보시면 똑같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렇게 녹지대가. 그럼 다시 왼쪽 뉴 템플릿 드랍 그 다음에 왼쪽 코리더 선택하시면 돼요. 오른쪽이 아닙니다. 그 직전에 있는 왼쪽 코리더 선택하시고 Alt 아래키 이번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 레프트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시점의 선택 시점 종점 예. 이렇게 설치됐어요. 네, 설치만 해놓은 겁니다. 녹지대 연결은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녹지대가 템플릿에 있는 그대로 한 20m면 쭉 적용이 돼요. 일단 시간이 어정쩡하네요. 예, 저 시간을 잘 못 맞췄네.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도로에 있는 녹지대 끝이 왼쪽에 있는 L형축구 끝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싶으면 코리도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로케이트 코리도 오른쪽 걸 조정하는 거니까 오른쪽 녹지대 오른쪽 코리더 선택할게요.
그건 녹지대 포인터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컨트롤이에요. 네, 코리도 오브젝트의 포인트 컨트롤. 아무것도 없죠? add new 하시고 스테이션은 뭐 시점으로 가시고 정확하게 딱 안 맞아도 돼요. 포함만 하면 됩니다. 그 포인트가 지금 한 대밖에 없으니까 희종점 찍으시고 희종점이 설정이 되셨으면 이 창에서 중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모드, 컨트롤 타입, 코리도, 레퍼런스 피처. 요거를 쭉 하나씩 선택을 할게요. 한 5개를. 포인트는 요겁니다. 쭉 내리시면 커브 백 탑 L1이에요. 왼쪽에 있는 포인트 이름 아까 뭐 대충 보셨을 텐데 이름은 요겁니다. 컷백 탑 언더바 LM1이에요. 선택하시고 모드는 보스입니다. 모드 확장해 보시면 호리존탈, 버티칼이 있는데 호리존탈은 수평으로만 가요. 버티칼 조정이 안 됩니다. 버티칼은 버티칼로만 움직여요. 보스겠죠. 그 다음에 코리도 타입이 있는데 확장해 보시면 선형에 접속하려면 이게 선형으로 간다고 그러면 지오메트리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피처로 간다고 그러면 뭐 피처 데피니션이고 코리도 피처로 갈게요. 코리도 그 네임 왼쪽에 있는 코리도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코리도는 잠깐 이름을 살짝 제가 코리도 네임 보니까 03 언더바 분리 언더바 레프트 1이네요. 그 분리차로 왼쪽에 있는 코리도 네임이 거기서 코리도 확장해 보시면 03 분리 레프트 1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저는 세 번째네. 네. 03 언더바 분리 언더바 레프트 1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마우스 찍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컨트롤 디스크립션 찍고 그 다음에 accept 커브백 뭐탑 L1 요 점이 맞냐 찍고 그 다음에 모드는 보스 찍고 컨트롤 타입은 코리더 피처로 조정할 거냐 찍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코리더 네임이 요게 맞냐 03 언더바 분리 언더바 레프트 1 맞습니다. 찍고 그 다음에 로케이트 레퍼런스 피처가 나와요. 아까 그 왼쪽 선형 길었게 그 사면 끝단 있잖아요. L형 축구 그 라인을 찍으시면 돼요. 그 라인 여기서 라인 선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선이 많아서 여기서 왼쪽에 터널 갱구 쪽에 쭉 가보시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게 왼쪽 터널 갱구고요. 요 라인 살짝 되시면 그렇게 떠요. 빌롱 2 03 언더바 분리 레프트 1 이렇게 뜹니다. 네. 그 이름 찾아가는 거예요. 선택할게요. 요 라인 딱 되면 그죠? 03 언더바 분리 레프트 1 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찍을게요. 찍고 프라이어리티 뭐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옵셋은 다 0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붙으셨나요? 안 붙으셨나요? 붙었는데 시종점에 약간 뭐 사면이 튄다. 저도 아까 시종점을 대충만 적용해서 시점이 약간 튀긴 해요. 요거는 시점을 좀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거는 시점이 좀 오버돼서 그런데 이게 중요하진 않고요. 요거는 나중에 시점 바꿔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녹지대 구간은 도로 폭에 따라서 접속이 됐어요. 근데 또 하나 터널 쪽으로 갈수록 절취가 높아집니다. 그럼 녹지대도 처음엔 이렇게 돼 있다가 점점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사면을 하나로만 설정했어요. 녹지대 점점 높여야 되는데 그거는 식사하시고 할게요. 식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